안녕하세요. 싱글 교수입니다. 8장의 환율 변동 효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고기간 말 화폐성,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외환 차이 계산을 했었죠. 이번에는 결제 시점의 외환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편 외화 표시 사채 등 추가로 환율 변동 손익과 관련된 논의 사항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먼저 결제 시점의 외환 차이입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그려보면 이래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여기서 외화자산 부채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요 보고기간 말, 즉 결산일에 가서 어떻게 외환 차이를 계산을 하는지 살펴본 건데요. 자, 결산일 되기 전에 여기서 결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결산일 후에 결제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화폐성, 비화폐성 항목이 각각 어떻게 외환 차이를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먼저 화폐성 항목입니다. 발생 및 결제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즉 요겁니다. 예를 들어 3월달에 발생하고 10월달에 결제가 되는 요 경우인데요. 최초 발생하는 날 거래일 환율로 특정 외화자산 부채가 인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결제하면서 나간 현금 혹은 들어온 현금이 있겠죠. 그 결제일의 환율, 그 차이만큼이 외화금액에다가 요 차이를 곱한 것만큼이 외환 차이, 이익일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발생은 예를 들어 1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결제는 2년도에 이루어져. 그러면 전체 환율 변동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유의할 거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여기까지는 보고기간 말 환율로 이미 외환 차이를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당년 연도분은 결제일 환율과 직전 보고기간 말 여기죠. 요 환율 차이, 결제 시점의 외환 차이가 되겠습니다. 한편 비화폐성 항목, 결제 시점의 외환 차이가 들어가는데요. 처분할 때 처분 손익이 있겠는데 그 처분 손익에는 실질적으로 가치 변동에 따른 처분 손익도 있겠고요. 아니면 환율 변동에 따른 처분 손익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보고기간 말 외환 차이를 계산할 때도 역시 순수한 평가 손익과 환율 변동 손익을 구분을 할 수 없었죠. 따라서 한꺼번에 몰아서 환율 변동 효과도 전부 처분 손익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죠. 다만 중급회계 때 배웠겠습니다만은 지분 상품 중에 페어밸류 OCI로 분류되도록 선택한 지분 상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 손익을 인식 안 하죠. 따라서 처분 직전에 평가 손익을 인식하고 처분 손익은 0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제 1번 풀어볼게요. 갑회사는 1년도 10월 1일에 미국으로 1000달러 외상 매출을 했대요. 즉 수출을 한 겁니다. 이때 환율이 1000원이라 가정했고요. 요 1000달러의 매출 채권 중 400달러는 12월 1일에 회수했고 12월 1일 날 회수할 때 1030원이래요. 대략 읽으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수취한 원화 금액은 높아졌을 테니까 외환 차이 이익이 났을 겁니다. 나머지 600달러는 다음 연도 2월 1일 날 회수했대요. 2월 1일. 그런데 그 전에 보고기간 말이 들어가잖아요. 보고기간 말은 1020이 되는데 하여튼 1000보다 1020 더 높아졌으니까 전 시간에 이야기한 보고기간 말 외환산 요 600달러에 대해서 이익을 인식을 하겠네요. 환율 변동 이익입니다. 한편 1020원으로 이미 보고기간 말에 600달러가 환산이 됐는데 2월 1일 날 결제할 때 내렸네. 그러면은 외환 차이 손실을 인식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나가면 되겠죠. 갑은 1년도 10월 1일에 1000달러 외상 매출할 때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000달러에 1000원이니까 100만원만큼 매출채권 매출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2번은 12월 1일에 매출채권 400달러를 회수한대요. 회수할 때 차변의 현금은 1030원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30원을 곱한 412000. 그런데 여기 또 매출채권은 당초 1000원에 환산을 했기 때문에 이 1000원을 곱한 40만원의 매출채권이 빠지고요. 외환 차이 이득이 생기죠. 3번 1년도 재무제표 보고기간 말인 12월 말에 미회수 매출채권 600달러는 어떻게 외환 차이를 인식하는가. 600달러가 계속 1000원으로 장부에 잡혀 있을 텐데요. 보고기간 말 환율 1020원으로 바꿔줘야죠. 따라서 20원만큼 600달러 곱해갖고 12,000만큼 매출채권을 증액시키면서 외환 차이 이익입니다. 4번은 2년도 2월 1일에 매출채권 600달러를 회수할 때 미리 이야기가 됐었죠. 1020원인데 1010원으로 내려가니까 좀 덜 받았네. 보고기간 말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매출채권은 612000 차변했던 거 줄이고요. 현금은
1010원씩 60만 6천원 외환 차이 손실이 나옵니다. 계속 예제 2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비화폐성 항목인데요. 갑회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1년도 7월 1일에 미국에 소지하는 토지를 $10,000에 취득을 했대요. 당초 사업 확장 계획이 일부 축소가 됐대. 그래서 다음 연도 4월 1일에 동토지 중 반을 $6,000에 팔았다는 겁니다. 일단은 보면은 7월 1일 최초 취득할 때 환율, 보고기간 말 환율, 2분의 1 매각할 때 환율 이렇게 지금 1030원이었다가 1000원으로 내려갔다가 약간 오르는 환율 추세입니다. 1년도 말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가 $11,000래요. 공정가치는 왜 주지? 잠시 후에 보면은 알겠는데요. 물음을 보면은 토지를 원가 모형으로 평가할 경우, 물음 2번은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할 경우 각각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1년도 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공정가치가 주어진 겁니다. 갑회사의 기능 통화는 원활하고 되어 있고요. 물음 1번을 보면은 토지를 원가 모형으로 평가할 때 최초 취득할 때 1년도 보고기간 말 2년도 4월 1일 일부 처분할 때 회계 처리를 모두 하자라는 거죠. 토지를 $10,000에 취득할 때 그 당시 환율은 1030원이니까 토지 1030만원 현금 나갑니다. 자, 12월 말일이 됐는데요. 비화폐성 항목인데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은 환산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환율 변동과 상관없이. 그래서 외환 차이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4월 1일 날 반을 팔았다. 얼마에? $6,000에. 따라서 $6,000에 매각일 현재 환율 1010원을 곱해서 606만원의 현금이 들어오는데요. 토지 요거에 반이 나가죠. 1030만원에 나누기 2 해서 515만원이 나갑니다. 대차 일치 금액이 처분이익인데요. 이 처분이익 속에는 환율 변동 손익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물음 2번. 물음 1과 관계없이 토지를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를 했다고 가정하고 일자별로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7월 1일 취득할 때는 해답 1번과 똑같고요. 자, 12월 말에 이번에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 보고기간 말 환율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아무 얘기 없으면은 공정가치 평가일에 환율이 보고기간 말 환율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공정가치가 $11,000예요. 보고기간 말 환율이 1,000원이기 때문에 1,100만원인데 처음부터 1,030만원이었잖아. 70만원 한금 증액하면서 OCI 재평가잉여금입니다. 여기에 외환 차이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구분을 안 하고 모두 OCI로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자, 4월 1일 날 반을 팔죠. 그때 606만원 들어오는 돈은 똑같고요. 토지는 합해서 1,100만원이죠. 요거에 반이 빠지니까 550만원. 대차 일치 금액이 처분이익인데 물론 이 처분이익 속에도 환율 변동 손익이 포함이 되어 있겠으나 구분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예제 3번은 지분 상품의 환율 변동 손익을 보자고요. 갑회사는 1년도 10월 1일에 의뢰사의 지분 상품을 $100에 취득을 했대요. 의뢰사는 이 지분 상품 전부를 다음 연도 4월 1일에 $108에 팔았다는 겁니다. 환율이 주어집니다. 10월 1일 환율, 12월 말일 환율 조금 올라갔네요. 4월 1일은 좀 내려갔네요. 자, 물음 1번을 보면은 의뢰사 지분 상품을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하고 OCI 선택으로 분류한 경우로 구분해서 일자별로 분개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단 1년도 12월 말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는 이 시점에서 $110다. 그러니까 처음에 $100에 샀고요. 공정가치가 $110, 그 다음에 $108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먼저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인데요. $100를 취득일의 환율 1,100원을 곱해서 일단 11만원 이렇게 금융자산을 인식을 해요. 12월 말에 비화폐성 항목이죠. 그런데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보고기간 말 외환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정가치 측정일과 보고기간 말 환율은 같다고 가정합니다. 보고기간 말 달러로 표시한 공정가치는 $110인데 그때 환율은 1,150원으로 좀 올랐어요. 126,500원이 기말 원화금액인데 11만원에서 126,500원으로 올려야 되니까 16,500만큼 금융자산을 올리고 PL 당기손익입니다. 다음 년도 4월 1일 날 팔았다고 했죠. 그때 매각할 때 들어온 현금은 108불에 팔았으니까 1130원 해서 현금이 122,040원이고요. 금융자산은 요 122,6,500원이 빠지면서 처분손익이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입니다. 주의할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처분손익을 인식 안 해요. 취득할 때는 페어밸류 PL하고 같습니다. 자, 12월 말에 증액을 해야 되는데 16,500원 금액은 같은데요. 이게
PL이 아니라 OCI 항목입니다. 평가이익. 그리고 나서 4월 1일 날 파는데 매각 분계를 하기 전에 평가 분계를 먼저 해야죠. 그래서 처분 직전에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먼저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처분 손익이 안 나오니까. 따라서 처분 시점의 공정가치는 108불에 1130원에서 12만 2,040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과 12만 2,040원의 차이 4,460만큼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을 죽이고 평가 손실인데 미리 인식했던 평가 이익을 죽이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은 요 분계까지 하면은 1220402 딱 되죠. 그거만큼으로 팔아버렸으니까 요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죽여버리고요. 남은 OCI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음 1번과 관계없이 의뢰사의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했대요. 이런 제한적 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원가로 측정하는 예외를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별로 분계를 해보자는 건데요. 먼저 페어밸류 PL이면은 취득할 때는 11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가 모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평가 손익은 없죠. 그리고 다음 연도 4월 1일 날 수취한 현금 11만 원 빠지면서 나머지가 다 처분 손익입니다. 한편 페어밸류 OCI 선택 역시 11만 원으로 최초 인식하고 원가 모형이니까 평가 손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일 다음 연도 4월 1일에 매각할 때 처분 손익을 인식하면 안 되니까 요걸 먼저 평가 손익을 인식을 하는데 처분할 때 그 처분 가액만큼으로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040원으로 이게 빠지면서 현금이 들어오니까 처분 손익은 어디에도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3.4절 교재로는 694페이지인데요. 외화 선급금 선수금의 회계 처리입니다. 이게 뭔지? 자, 보세요. 외화로 선급금을 지급했대. 왜 지급했겠어요? 뭔가 취득하려고 선급금을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급금 지급한 날하고 이후에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 환율이 다른데 자산 취득 시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냐? 당초 선급금 지급한 날이냐? 당해자산 취득한 날이냐? 유사한 사례로 외화로 선수금을 수령해요. 그리고 나서 자산 판매나 용역 제공을 할 때 선수금 수령일 환율 아니면 자산을 판매한 용역을 제공한 날로 매출을 인식할 거냐라는 것인데요. 해석 2122호에 따르면은 당초 선급금이나 선수금을 인식한 그 금액만큼을 자산이나 수익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외환 차이는 인식하지 않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에 3번을 볼까요? 경우 1번은 1년도 4월 1일에 기계장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100달러를 먼저 선급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 5월 1일에 기계장치를 인수하고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4월 1일, 5월 1일 환율은 1,100원, 1,150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우 1에서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먼저 선급금 100달러 나갈 때 1,100원이니까 선급금, 현금 이렇게 나가죠. 한 달 뒤에 기계장치가 들어오죠. 이때 그날 환율과 상관없이 선급금을 죽이고 기계장치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에 기계장치 취득 시 현물 환율로 최초 인식을 해버리면 기계장치는 1,150원이 되잖아요. 이때 선급금 빠지면서 대변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자산을 취득할 때 이익을 인식을 동시에 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급금 지급일의 환율로 기계장치를 인식하라. 그 뜻은 이미 장부에 올려져 있는 이 선급금을 그대로 기계장치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경우 2인데요. 이번에는 4월 1일에 고객으로부터 100달러를 먼저 받은 거예요. 수취를 하고 5월 1일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게 오타죠. 요 1이 아니라 20X1년. 그래서 한 달 먼저 돈을 받고 한 달 뒤에 용역을 제공하는데 환율은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선수금 받을 때 현금, 선수금 이렇게 해놓고 매출을 인식해야 되는데 용역 제공한 날이 아니라 선수금 수취한 그 날의 환율이라고 하니까 대변에 있던 선수금 죽이면서 매출입니다. 요 5월 1일 날 분계를 하면서 추가로 외환 차이를 인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제 695쪽 3.5절인데요. 외환 차이에 대한 추가 논의입니다. 먼저 외화 표시 사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 인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급회계 때 배운 사채는 이자 비용 인식을 할 때 유효이자만큼 여기가 이자 비용. 만약에 할인 발행을 했다고 하면은요. 여기 이제 현금 내지 이제 미지급이자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달러 베이스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달러 베이스로는 대차가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원화로 계산을 할 때 요 현금은 지급일 환율 아니에요. 요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를 발행한 날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연도라면은 전년도 말일자 환율이란 말이죠. 일단 다르고요. 요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평균 환율을 곱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듯이 여기 평균 환율이고요. 요건 지급일 환율이고요. 할인 발행 차금은 발행일 같은 연도라면 연도가 지나면 직전 보고기간 말 환율이니까 대차가 안 맞아요. 그래서 차변 또는 대변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외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는 대차가 딱 일치가 되는데 원화로 바꾸는 순간에 대차가 안 맞으니까 그때 차변이나 대변으로 외환 차이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더 나가서 외화사채는 화폐성 항목이기 때문에 보고기간 말에 외환 차이를 인식해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환율이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채를 더 올리고요. 할인 발행 차금 요 차변 계정이잖아요. 원래 차감 계정 올리고요. 외환 차이 손실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환 차이가 발생되는 사례, 이자 비용 인식할 때 외환 차이가 생기고요. 보고기간 말일자 환율로 외환산을 할 때 또 한 번 외환 차이가 생깁니다. 이제 7번 외화표시 사채 회계 처리를 보자고요. 1년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외화표시 사채를 발행했대요. 액면 금액 $10,000. 표시 이자는 연 6%고요. 상환은 3년도 말입니다. 발행할 때 유효자율이 10%라고 하니까 할인 발행됐겠네. 그리고 환율 자료가 쭉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달러 베이스로 발행가액을 계산을 하고 달러 베이스로 장부금액 조정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사채 발행가액 중급회계 때 충분히 했을 테니까 새삼스럽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할인 발행이 되니까 9,005달러가 돼요. 그럼 995달러가 할인 발행 차금인데 장부금액 조정표 9005부터 시작해서 유효이자가 표시이자보다 크죠? 계속. 따라서 이 차이만큼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한 것만큼 장부금액이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게 요 이자 비용을 인식할 901달러, 931, 963달러 이런 요 금액입니다. 600달러는 계속 현금으로 나갈 거고요. 자, 그러면 1월 1일자 환율을 봅니다. 차변의 현금 일단 계정만 생각을 하세요. 대변의 사채 근데 현금이 할인 발행돼서 사채 액면 금액보다 적으니까 할인 발행 차금 일단 달러 베이스로 먼저 분계를 하고요. 여기다가 환율만 곱하면 되는데 요 날 환율이죠. 그래서 다 1,100원을 곱한 금액만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1년도 12월 말일인데요. 분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 비용 인식, 또 하나는 화폐성 항목에 대한 보고기간 말 외환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 현금, 할인 발행 차금, 요 달러 베이스 금액을 여기서 먼저 빼는 거죠. 여기 600, 901, 할인 발행 차금이 301달러로 먼저 집어넣고 여기다가 환율을 곱해야 되는데 현금은 1,200원, 1년도 12월 말일자 환율입니다. 할인 발행 차금은 아직 환산 안 했으니까 요 발행일 1월 1일자 환율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자 비용은 평균 환율 1,140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차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이때 대변일 수도 있고 차변일 수도 있고 여기에는 차변 외환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나면 사채는 바로 9,306달러가 돼요. 액면으로 보면은 $10,000에 미상각 할인 발행 차금이 요 995에서 301 뺀 것만큼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694달러만큼 남아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1,000달러에 기말 환율이 1,200이잖아요. 발행할 때 환율은 1,100원이고요. 차이만큼 사채 증액시키고요. 미상각 사채 할인 발행 차금 694불 환율 변동만큼 이것도 올립니다. 따라서 외환 차이가 또 한 번 생기죠. 그리고 나면은 이게 모두 다 1,200원으로 환산이 돼서 사채하고 할인 발행 차금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차년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아까 표에서 이자 비용, 현금, 할인 발행 차금 요거는 여기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달러 베이스로. 환율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자 비용은 X2년도 평균 환율, 현금은 X2년 12월 말일자 환율, 할인 발행 차금은 X1년 12월 말일자로 전년도로부터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대차가 안 맞는다고 이번에도. 외환 차이 이번에는 대변입니다. 그럼 남은 사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채 10,000원인데 작년에 1,200원인데 금년에는 1,150이니까 50만 원만큼 사채 쭉이고요. 미상각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63불이 있는데 역시 환율 변동,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할인 발행 차금이 이쪽으로 줄죠.
대차 일치 금액이 대변. 이번에는 환율이 부채인데 저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외환 차이 이득이 나오는 거예요. 복습하시면서 3차년도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외환 차이에 대한 추가 논의 중에 채무 상품인데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외화표시 채무 상품을 보겠습니다. 화폐성 항목이죠. 이것이 지분상품이라면 비화폐성 항목이겠으나 외화표시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채무 상품은 화폐성 항목입니다. 이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인식한 상각 후 원가에 대한 외환 차이는 당기손익이고요. 공정가치 평가 손익에 대한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 포괄손익에 묻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자고요. 예제 5번인데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외화표시 채무상품 액면금액 10,000달러짜리 매년 12월 말 액면금액 4% 이자를 받는 조건입니다. 요거를 할인 취득했대. 9,200달러에 취득을 해서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동채무상품의 유효이자율은 6%래요. 표시이자가 4%인데 유효이자가 6%니까 할인 발행, 투자자는 할인 취득, 그래서 9,200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X1년 12월 말 현재 공정가치는 9,400이라고 가정했고요. 1년도 초, 1년도 평균, 1년도 말일자 환율이 주어집니다. 회계 처리를 쭉 해보자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12월 말일자 환율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최초 인식 금액은 9,200달러에 취득을 했는데 920만 원으로 최초 인식을 했을 거예요. 최초 인식 금액. 자, 12월 말일자 공정가치 평가 전에 먼저 이자 수익부터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효이자법에 따라서 9,200달러 원래 거기다가 6% 유효이자 4% 표시이자 빼면은 9,352달러가 외화 베이스 기말 장부금액이 돼요. 9352. 근데 기말 환율은 1,200원이니까 1,122만 2,400원이 됩니다. 요 1번과 2번의 차이가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 장부금액의 차이죠. 요거는 이 금액의 차이가 202만 2,400원인데요.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한편 공정가치 평가 후 금액은 기말 공정가치가 9,400인데 1,200으로 하면은 11280. 요 차이 평가손익에 해당되는 건 OCI로 들어갈 겁니다. 요 차이가 이제 57,600인데요. 먼저 이자 수익 분계 그리고 공정가치 평가 분계입니다. 표시이자 들어가고요. 유효이자 들어가고요. 2022 400 요 차이만큼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그러면은 대차가 안 맞죠? 당기손익 외환 차이로 들어갑니다. 한편 2와 3은 증액을 해야 되죠?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올리고 평가이익인데 OCI입니다. 이 평가이익 속에도 외환 차이가 들어가 있겠으나 구분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추가 논의 마지막 항목인데요. 회사가 장부 기록할 때 사용하던 통화를 바꾸는 겁니다. 기능 통화를. 예를 들어 달러로 하다가 원화로, 어느 날 원화로 하다가 뭐 달러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 케이스인데요. 실제 거래나 사건 상황이 변화가 일어난 경우 지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나 사건 상황이 바뀌었어야 돼요. 그때만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달러로 쭉 하다가 원화로 바꿔버려? 그러면은 모두 소급해야 되나? 너무 힘들지 그건. 그래서 이거는 정책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기능 통화를 변경한 날의 환율을 사용해서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 통화로 바꿔놓고 새 출발을 하면 되겠죠. 별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전진 적용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고요. 재무제표 표시 통화로의 환산을 다음 시간부터 강의하겠습니다.